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국왕이네요. 국왕은 미에 대한 것입니다. 미란. 그 학습 목표는 국왕의 학습 활동을 완수한 학습자는 새로운 시각에서 기존의 미에 대한 의미를 통하여 문제점과 해결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미의 성립은 인간의 기능을 정지의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최고의 상태인 미진선을 목표로 합니다. 그 미진선은 가치의 다른 역할을 각각 하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금 설명했었던 정적 기능이라는 게 감성이고요. 지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성입니다. 감성하고 이성만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만이 목표의식도 있고 의지가 있어야만이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그 다음에 어떤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선이 되든지 악이 되든지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성은 미를 지향한다고 했고 이성은 진을 지향한다고 했었죠. 자, 미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외계 사물의 아이세시스라는 것이 지각입니다. 지각에서 미는 출발합니다. 우리가 감각하고 감정은 같이 봐야 돼요. 감각도 물건이고 감정도 물건입니다. 그것의 내성이 이제 감성인데 감성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성격이에요. 그냥 텍스트죠.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면 감각하고 감정은 원래 있는 겁니다. 감성이 지향하는 목적이 미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쾌, 기쁨, 행복 이런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 감성학, 미학 이것은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각각 기능에 따른 가치가 있지만은 뭐 최고의 가치에서 뭐 지식도 중요하고 선한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이 과목의 핵심에 해당하는 인간에게서 기쁨과 같은 행복 이건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는 최고의 가치라고 지금 현재 이 과목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돼요. 인간은 행복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미의 개념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미는 사전에서 영어로 해서는 뷰티입니다. 그리고 뭐 그리스어로는 칼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동양에서는 이 미자를 봐보면요, 그 위에가 양이 있고요, 그 밑에가 큰 대자가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동양에서는 이게 그 양이 크다라는 것은 좀 크면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떤 외면적인 어떤 그 가치 이걸 의미한 것 같습니다. 자, 미는 사물에 대해서 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감각이라는 게 우리가 오감이잖아요. 오감. 예? 우리가 보고 여기 저 뭐 냄새를 맡고 후각, 미각, 뭐 청각, 촉각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 기쁨이나 쾌락, 이것 체험 뭐 이걸 갖다가 미어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요, 예술 작품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또 미를 또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미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서 가장 정의로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 정의롭다는 건 저거 선이에요. 선한 행동하고 그러면 그게 아름답다고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것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정의라는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의 피타고라스적인 그
그런 철학의 흔적이 있습니다. 정의, 혹시 여러분들 정의가 뭐예요? 플라톤의 그 국가론이니까 이 정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의. 플라톤은 진선미 이것이 이 조화로우면 조화로운 거 그것이 정의라고 했어요. 그렇게 진선미 해갖고 또 정의 하나 붙여가지고 이것보다 4개 이거 사주덕이라고 했어요. 이 사주덕을 잘 갖춘 국가가 이상국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정의가 이게 선하고 약간 연결지었는데 여러분들이 정의는 뭐고 선은 뭐고 이거하고 좀 혼동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또 이런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죽은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매혹.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인들이 뭐 죽은 사람 앞에서 뭐 시를 읽고 뭐 위로하고 그랬던가 봐요. 또 음악가는 하모니아, 이거 조화. 그리고 조각가는 시메트리아, 그 균형인데요. 시메트리는 좌우대칭이잖아요. 좌우대칭. 뭐 특별히 그리스 그 조각상을 봐보면 그 건물이랄지 이런 걸 봐보면은 정말 균형이 있어요. 뭐 아무튼 그리스 뭐 조각상 생각하면은 되겠네요. 그리고 변론가는 에우리드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듬입니다. 아니면 뭐 비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변론가들은 뭐 스타카토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탁탁 리듬 있게 말을 해야 상대방이 뭐 즐거움이 있고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이런 말인가 봐요. 뭐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 미에 대한 의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 하면은 이제 플라톤 생각나잖아요. 아무튼 그 미에 대한 그 부분은 이제 플라톤, 예술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렇습니다. 굳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미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해요. 안 한 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플라톤은 미라는 것은 그 미의 이데아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관념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미는 미의 이데아가 분유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분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분유라는 단어가 있고 유출됐다라는 플라톤 제작격이죠. 신플라토니즘의 프로티노스는 유출됐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거의 유사해요. 미의 속성은 그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균형, 절도, 조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딱 보면은 상당히 외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라는 것은 이 칼로스라고 또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건 아가톤, 그때 선하고 약간 하나가 된 상태라고 그 일치성을 갖다가 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가 조형이고 균형이고 조화, 이것은 이성하고 결합된 것이고, 미가 좀 아가톤이라고 해서 선하고 결합된 것은 뭐 도덕하고 약간 결합되고, 그러니까 이 미라는 게 여기하고 결합했다가 저쪽에다 결합했다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미는 유용한 것이라고 했는데 플라톤이 왜 유용을 이야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에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사람한테 좋기는 좋다 이 말인데 이제 뭐 그것하고 약간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아퀴나스는 빛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써요. 미는 신의 빛이고 완전한 형태로서 빛난다. 이런 것들인데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형상은 빛을 통해서만 우리 지각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형상이 빛남을 통해서 인식될 때 기쁨이 나온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칸트를 봐보면요. 미는 존재에 대한 무관심성에서 성립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관심성이라는 것은 사심없애라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미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심 없는 그 단어를 갖다가 무관심성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양심, 선함이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미는 직관에 의해서 개념적 사유 없이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쾌인데 미적 판단은 보편성하고 객관성을 요구합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규정적 판단하고 반선적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 같은 것 이건 누구나 판단하는 데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전에 말했던 지렁이 이거 아름답냐 안 아름답냐, 안중근 의사가 이 또 저격해버렸는데 이것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이것도 객관성이 있다고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반성적 판단이에요.
이 반성적 판단은 뭔가 그 가치에 대한 목적성 이런 것도 없으면 이거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규정적 판단하고 반성적 판단. 반성적 판단은 약간 좀 우리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낭만파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면적 부조화 감정에 의해서 예술미를 창조하는 것인데, 뭐 비장하고 뭐 이런 것도 아름답다고 그렇게 해서 예술가들이 그런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것들인데, 아까 지렁이하고 같아요. 지렁이 그려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 제정신이 하겠지만은 그것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 목적에 합당하면 지렁이 그려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낭만파입니다. 고대인들이 추구하는 조화, 이건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미의 영역이 확장돼 가지고 차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뭐 아무튼 이제 주관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것 뭐 이런 것보다는 미의 영역이 확장이 되기는 되는데 그렇지만 낭만주의에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낭만주의에 한계가 있어요. 목적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낭만주의가 이상하게 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세기 이 말인데요. 이것을 세기말 사상을 바탕으로 한 허무주의적인 미를 의미합니다. 허무주의라는 것은 아름다울 수가 없죠.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허무주의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에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헷갈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술가들이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하나의 그 메시지를 갖다가 일깨워 준다랄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기말에서는 미를 갖다 선하고 이렇게 분리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 세기말 사상은요, 낭만성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뭐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을 선사하기는 해도요, 세기말 사상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뭐 아름답네, 좋네, 나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술가가 이걸 승화해 가지고 예술로서 그 상황을 갖다가 연출하고 하는 것은 뭐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를 느끼고 판단하는 의식인데 미적 가치에 대한 어떤 체험을 말합니다. 미는 향유, 이건 감상입니다. 그런다는데 뭐 감상도 하고 창작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미의식에 대한 요소는 아까도 말했지만 감각, 감정, 표상, 상상, 뭐 특징은 어떤 뭐 조화성, 객관성, 쾌감성, 창조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하고 예술하고가 상당히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창조성은 예술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고대나 중세는 주로 외형적인 것에 머무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예술작품에서도 뭐 외형적인 것, 뭐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근세 이후에 미의 영역은 상당히 확장이 되는데 칸트에서는 목적 없는 한목적성, 무관심성 뭐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 의미는 자기중심적인 목적성, 그러니까 뭐 사심을 가진 목적성 있잖아요. 나쁜 목적이죠. 뭐 이거 버리고 원래 양심, 그러니까 양심을 갖다가 칸트는 선엄이라고 그래요. 선엄은 뭐 초월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에 바탕을 둔 목적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관심성을 바탕으로 한 한목적성,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가 도출된다는 그런 이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 요즘에는 뭐 창조적인 의식 같은 거 중시하잖아요. 창조는 예술 영역인데 일단은 미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창조성하고 가치인 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술이 창조성을 갖다 취급하는 것이고 미는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